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중에 컨트롤 차트를 위주로 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는 큰 주제 속에 있는 컨트롤 차트가 아닌 다른 도구들, 즉 Process Capability Measure 그리고 Robust Process Design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종류도 네 가지의 컨트롤 차트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세스 캐퍼빌티 메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이 주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로버스트 프로세스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주제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이제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스라는 주제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디자인이란 말이 뭔가 제품을 설계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란 말이 이제 규격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격을 정하죠. 자,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즈와 이 컨트롤 리밋을 이제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구분해서 다시 설명하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컨트롤 리밋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에서 사용하는 거죠. 컨트롤 차트. 자, 여기서 이 이제 UCL과 LCL을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이 UCL과 LCL이라는 개념은 자, 밑에 설명 한번 봅시다. Control chart techniques are about to what extent the process is in control, in line with its historical behavior. 자,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컨트롤 차트에서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썼던 그 상황은 우리 프로세스가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그 어떤 행동 양식, 즉 이 프로세스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그와 비교해 볼 때 이 프로세스가 여전히 인 컨트롤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인 컨트롤이 아니고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것 같다. 즉 그 말은 히스토리컬 비헤이비어와 좀 다르다. 과거의 모습하고 좀 다르다. 자,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썼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 뜻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과거의 모습하고 다르다라는 것만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냥 과거의 모습과 다르면 뭐 비정상, 불량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이 밑에 있는 설명입니다. Howe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a process that is in control, 자, 프로세스가 in control인데 might still fail to deliver the quality demanded from the customer or downstream operation in the process. 즉 요구되어지는 어떤 품질을 딜리버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즉, 과거의 모습과 그대로인데, 과거에도 우리 프로세스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불량도 많이 있고, 정상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 정상품이 나온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즉,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딱 그까지만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컨트롤 리밋이라는 것을 컨트롤 차트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얘기할 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upper specification limit, lower specification limit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이제 사용할 텐데요. 자, 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즈는 자, 봅시다.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즈 are driven by the need of downstream process or by the end customer. 자, 후속 공정이라든지 최종 고객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지. 규격이 이러해야 한다. 이 제품은 이러해야만 정상품이고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면 불량품이다라고 정하는 규격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후속 공정이 요구하는 바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ile 자, 뭐뭐한 반면에 control limits are driven by how the process step has been operating in the past. 자, 뜻이 다르죠. 자, 이 컨트롤 리밋은 과거에 비해 볼 때 이제 어떻게 지금 뭐 변화가 있었느냐를 알아보는 것인 반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은 고객이나 후속 공정이 정해놓은 그 품질 규격에 맞냐 안 맞냐. 자, 이것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여전히 우리의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이라고 판정이 났어. 자,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 하지만 인 컨트롤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의 제품들, 즉 아웃풋들은 이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을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의 바깥에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현재 우리 제품은 우리 프로세스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전부 다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들을 충족시켜요. 설계 규격을 충족시켜. 그래서 다 정상품이야. 그런데 계속 정상품인데 이 우리 프로세스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달라졌음에도 정상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즈 뭐 예를 한번 보면 우리 이제 킥 스쿠터 만들 때 이게 이제 립의 모습이죠. 요 그림이. 요 그림이 이제 립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하이트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자, 요 길이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이 엔지니어링 도메인, 드로잉, 즉 설계도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요 글씨가 이제 요 하이트는 79.9하고 80.0 사이에 있으면 정상품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셈블리 단계에서 다른 제품과 이제 이 결합이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면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 프로세스는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 놓는단 말이죠. 아웃풋의 어떤 값이 늘 변동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의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즈가 USL과 LSL, Upper Specification Limit, 그 다음에 Lower Specification Limit이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다. 여기하고 0이다. 근데 우리 제품은 그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하이트라는 값이면 뭐 X라고 부르죠. 이게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작고 늘 변동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뭐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PDF에 생긴 모양이 여기가 높다라는 얘기는 주로 이 동네에 나타난다는 얘기지. 하지만 요 PDF가 여기도 높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여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나타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요런 영역에 떨어지면 이건 전부 다 불량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썩 훌륭한 프로세스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반면에 밑에 있는 그림 봅시다. 만약에 우리 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즈가 여기하고 여기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프로세스가 이러한 PDF를 가진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물론 이게 만약에 정규 분포라면 여기 쭉 계속 가겠죠. 절대 안 만나고 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계속 아주 얇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불량품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는 얘기잖아. 이 면적이 되게 작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상품이란 얘기지. 즉 설계 규격,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프로세스가 좋은 거예요? 밑에 있는 프로세스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프로세스가 좋은 거죠. 당연 그림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프로세스는 불량품을 만드는 확률이 이만큼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거죠. 좋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위에 있는 그림은 좀 안 좋고 밑에 있는 그림은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좋고 나쁨을 어떻게 숫자로 좀 측정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만들어낸 지표가 자, 첫 번째 지표가 Process Capability Ratio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C sub P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고요. 그 안에 있는 이 공식을 만드는 것은 분모의 프로세스 레인지, 분자의 토러런스 레인지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그럼 프로세스 레인지가 뭐냐? 우리 제품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있어. 정규 분포처럼.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시그마 거리가 어떻게 돼요? 6시그마만큼의 거리죠. 자, 요 6시그마의 거리가 바로 프로세스 레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거의 뭐 99.74%가 거의 다 들어가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아웃풋의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6시그마란 거리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러런스 레인지라는 것은 뭐냐? Upper Specification Limit, 이게 USL이죠. 빼기 Lower Specification Limit, LSL을 뺀 값이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이게 USL이고 LSL이면 이 토러런스 레인지란 말은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리. 그러면 지금 6시그마에 해당하는 이 거리에 비해 볼 때 이 거리가 짧아서 이것은 이 CP, C sub P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니까. 오케이.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USL과 LSL이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6시그마는 여기서 여기까지 될 것 같고 이 토러런스 레인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되니까 C sub P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즉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즉 the larger C sub P is better. 그 값이 크면은 더 불량품이 덜 나오는 좋은 프로세스다라고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여기 제목이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적은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정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첫 번째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레이쇼를 좀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의 능력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자. 규격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하자. 자,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뉴메리컬한 이그젬플 하나 들면 저 net weight specification 뭔가 뭐 weight라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관심 품질 지표 같은데요. 스페시피케이션이 9.05온즈 플러스 마이너스 0.5온즈니까 USL은 9.5가 될 거고 LSL은 8.5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리고 프로세스의 미는 뭐 얼마고 프로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얼마다 나와 있으니까 C sub P는 어떻게 계산될까? 6시그마는 이거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USL과 LSL을 빼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1.39라는 값이 하여튼 나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은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뭐 이런 상황이네요. 여기가 만약에 9.0이고 여기가 USL, LSL인 상황인데 지금 프로세스의 평균이 8.80이니까 한 요 정도에 여기가 이제 8.5고요. 요 정도에서 이 지금 확률 분포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프로세스의 평균이 규격의 중심하고 지금 다른 경우입니다. 같건 다르건 하여튼 계산은 된다 일단은. 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제 이걸 좀 이따 뜯어 고칠 텐데요. 자, 일단 C sub P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C sub P 값이 나오면 뭐 어떤 상황이냐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USL이고 여기가 LSL을 그냥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그은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프로세스의 중심은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의 중심하고 또 동일할 때를 가정으로 한다면 이게 4시그마의 거리가 이 토러런스 레인지다. 6시그마의 레인지가 토러런스 레인지다. 이거는 이제 PDF에 생긴 모양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일단 여러 개 그렸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이 프로세스가 제일 좋은 거죠. 불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작으니까. 자, 그래서 요때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 토러런스 레인지가 12시그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C sub P가 6시그마 분의 12시그마니까 C sub P는 2가 되겠구나. 그죠?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6시그마면 토러런스 레인지가 6시그마고 프로세스 레인지가 6시그마니까 그러면 C sub P는 1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간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이렇게 지금 나타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C sub P가 숫자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지.
대충 지금 정의를 알기 때문에 뜻은 알지만 뭐 CSOP가 0.67이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감이 잘 안 와. 2.0이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 number of defects per million. 그래서 단위를 ppm이라 부르는데 이게 ppm은 뭐의 약자냐? part per mill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pm이라 부르는데 즉 이게 만약에 1.0이란 뜻은 내가 제품을 100만 개를 만들면 그 중에 디펙트에 해당하는 파트가 2700개가 나오는 수준이다. 그런 수준의 어떤 프로세스다. 이게 2.0이 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00만 개 중에 0.002개 정도가 불량품이다. 자,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 계산은 사실은 이 확률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확률 곱하기 100만 개 하면은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는 이 ppm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한다. 자, 일단 그 정도 자,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던 CSOP, 즉 Process Capability Ratio라고 했던 그 지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자, 어떤 아쉬운 면이 있나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 중에 이제 요런 그림을 우리가 봤었는데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보다 프로세스 레인지가 되게 좁구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프로세스다. 좋은 프로세스죠?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그림은.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이거는 지금 불량이 좀 발생하고 있죠. 이 영역에서 면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세스의 평균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의 중심하고 좀 달라서 한쪽에 치우치는 바람에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위에 게 좋죠. 밑에 있는 것은 불량이 발생하니까 별로 안 좋은 그림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빨간색 선이 프로세스의 그 PDF고요. 여기가 이제 USL이고 LSL이라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A가 좋죠. 네, A가 좋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A가 좋다는 걸 아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만약에 CSOP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프로세스 토러런스 레인지 똑같죠. A, B 그림 양쪽 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레인지도 똑같다고. 제가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거든. 근데 위치만 다르다. 그래서 CSOP를 이용하면 값이 같습니다. 즉 CSOP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지. 이 둘 중에 A가 더 좋은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매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냈다. CSOP가 뭔가 좀 아쉽지 않냐. 지금 A가 B보다 좋다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와봐라. 제가 숙제를 사실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뚝딱뚝딱 만들어 올 텐데 그 결과물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공식으로 아마 귀결이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복잡해 보이는 공식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요 공식은 우리가 Process Capability Index라고 불러요. 아까는 Ratio였는데 이제는 Index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상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매저입니다. 우리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수준이냐? 이게 Process Capability Index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취하자.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 Process Capability Index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해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공정, capability, 능력, 인덱스, 지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노테이션으로는 CSPK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보니까 미니멈을 골라라. 둘 중에 두 개의 분수식 중에. 근데 한쪽은 여기 아까는 6시그마인데 이제 3시그마를 집어넣었고요. 아까는 USL에서 LSL을 뺐는데 이제는 USL에서 뮤를 빼. 뮤는 뭐야? 프로세스의 평균. 그 다음 이쪽은 뮤에서 LSL을 빼. 자, 이 공식이 나왔는데 자,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X라고 하는 어떤 품질 특성치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 프로세스가 대충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더라. 여기가 이제 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USL이고 여기가 LSL이다. 그 다음에 원래 이 USL과 LSL의 중간은 요 정도 되는 거죠. 중심은 여기죠. 근데 우리의 평균은 뮤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계산하는 걸 한번 따라가 봅시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자, USL 빼기 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USL이고 여기가 뮤니까 요 거리를 말하는 거네. 요 거리 분자. 그 다음에 3시그마는 뭐냐? 하나, 둘, 셋. 즉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3시그마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자, 제가 지금 요거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분의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요거 하면은 앞에 있는 분수식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뮤 빼기 LSL은 어디입니까? 뮤가 여기죠. LSL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네. 자, 요게 이제 뭐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고요. 3시그마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3시그마예요. 요것도 X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칠하는 X 요 거리 분의 요 거리니까 이건 1보다 크죠. 그렇습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걸 고르라 그러면 뭐 어떤 걸 고르겠어요? 네, 작은 고르라 그러면 여기를 고를 겁니다. 삼각형을. 즉 그 말은 어디에 이 밑에 있는 그림상에 어디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어디에? 요 동그라미로 나타낸 요 파트를 집중해서 내가 보겠다는 거지. 요 파트를. 그지? 즉 USL과 USL이나 LSL을 그 바깥으로 벗어난 쪽에 나는 집중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반대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 어디냐? 여기서 지금 요만큼이 지금 불량품이 나타나고 있는 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프로세스의 능력으로 내가 숫자로 표현하겠다. 자,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제가 똑같은 예입니다. 요거 아까 USL은 9.5고요. LSL은 8.5인 상황이고 평균은 8.8. 앞에서 봤던 예제하고 똑같아요. 그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 즉 공정 능력 지수란 걸 계산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0.8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0.83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1보다 작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1이 된다. 만약에 CF, C에서 PK가 1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C에서 PK가 1이라고 그러면 프로세스의 평균이 공정 설계 규격, 즉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의 중간하고 겹쳐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USL 여기가 LSL이면요 만약에 이렇게 평균이 조금 이동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뮤다 그 얘기는 3시그마가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3시그마 여기서 여기까지고 USL, LSL이 여기서 여기까지여서 이래야지 분수가 1이 될 거 아닙니까? 즉 그 얘기는 이쪽 반대편으로 나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지금 거의 없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정규분포가 여기서 1, 2, 3, 1, 2 여기서 지금 1, 2, 3 시그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 2, 3 즉 1, 2, 3 시그마 3 요 안이 얼마나 그랬냐면 0.9974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뭐 무시할 만하다는 얘기죠. 0.0027이니까. 자, 그래서 1 정도 되면 그렇다는 뜻이구나라는 게 이제 대충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0.83이나 되니까 0.83 되니까
이 C sub PK도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아, 이거는 분량을 좀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그래서 Process Capability Index, 공정 능력 지수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하고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계산 수학식이 어떻고 그 값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주제는 Robust Process Design이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obust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강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강건한, 아주 뭐 굳건한, 튼튼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강건한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 자,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바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예를 이해하고 밑에 적혀 있는 어떤 그 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는 다 알 거고요. 자, 골프를 여러분은 아직 젊은 학생들은 아직 골프를 안 쳐봤을 텐데 똑같은 골프채로 서 있는 공을 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마다 골프 공에 날아가는 거리가 다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방향도 지지각각이고요. 자, 일단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프채는요, 여기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딱 이렇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골프의 이론상 여기에 딱 맞아야지만 공이 제일 멀리 가요. 손의 떨림도 작고 그냥 꽁 하면서 공이 멀리 날아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저 같은 초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을 어떨 때는 치면 여기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기 맞고 어떨 때는 여기 맞고 어떨 때는 여기 맞고 막 왔다 갔다 맞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스윗 스팟에 맞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느 특정한 골프채로 공을 딱 쳤을 때 날아가는 거리가 어떨 때는 길었다가 어떨 때는 좁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주 일정한 거리를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또 멀리 날아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것, 짧게 날아가냐 멀리 날아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일관성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를 잘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채로 쳤는데 거리가 어떨 땐 길었다 어떨 땐 좁았다 짧았다 이러냐. 그 이유는 사실은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아냐. 그 이유는 뭐냐? 스윗 스팟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어떨 땐 여기 어떨 땐 여기 맞아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즉 베리에이션의 소스를 알고 있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런 변동이 생기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공 놔놓고 여기다 이 스윗 스팟에 한번 딱 맞춰 가마 서 있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은 변동의 원인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변동의 원인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개선시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아주 어렵다. 일단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프로세스를 하나 디자인할 거면 내가 여기다가 이 스윗 스팟에 맞추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 다른 곳에 맞더라도 날아가는 거리가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골프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자, 이 아이디어예요. 즉 변동의 소스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개선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 변동을 줄이는 그런 소스를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차라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부터 즉 골프채를 만들 때부터 아무 때나 맞아도 잘 날아가는 골프채를 만들자. 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dentifying the source of variation and eliminating them should always be the first priority when aiming for a quality improvement. 품질 개선하는데 정말 중요하죠. 이 소스를 찾아내는 거하고 eliminating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However, eliminating variation is not always possible. 이거 없애는 거 not always possible이야.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We are always exposed to variation that is beyond our control. 우리가 이 변동이라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 방금 제가 골프를 예로 든 것처럼 이거 개선시키는 게 우리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 Moreover, 게다가 often the source of variation might be under our control. 어떨 때는 이 source of variation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their elimination might be prohibitively expensive. 자, 이거를 제거하는 것은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골프 잘 치려고 골프 레슨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막 십몇 년씩 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주 expensive하다. We need to design processes that are robust. 자, 프로세스를 robust하게 디자인하자입니다. That is, that do not produce defects the moment they are exposed to variation. 자, 우리 프로세스가 변동에 노출되는 순간까지도 디펙트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로버스트한 프로세스다. 자, 골프채를 예를 들면 내가 저 스윗스팟에 맞추지를 못하더라도 이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아주 짧게 막 방향도 엉망이고 왔다 갔다 변동이 심하지 않은, 즉 디펙트를 만들지 않는 그런 골프채를 만들자. 자, 그 얘기예요. 자, 방금 이제 로버스트한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이제 관련된 상황을 자,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콜릿 칩 쿠키를 이제 굽는 예인데요.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대부분의 저 초콜릿 칩 쿠키의 고객들은 그 초콜릿 칩 쿠키를 씹었을 때에 이 추이니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즉 추이니스라는 것은 어떤 씹힘, 뭐 좀 쿠키를 씹었을 때의 어떤 느낌이죠. 즉 초콜릿 칩 쿠키가 너무 바삭해도 그렇게 고급이 아니고요. 너무 눅져도 안 돼. 적당하게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면 가장 좋은 초콜릿 칩 쿠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Two key parameters. 자, 그럼 초콜릿 칩 쿠키를 우리가 만드는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주방장이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오븐에 초콜릿 칩 쿠키를 굽는데 그 베이크하는 타임과 온도, 템퍼레처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즉 쿠키의 추이니스라는 것은 베이크 타임에도 영향을 받고 오븐 템퍼레처에 영향을 받는, 자, 여기 이제 F라고 썼던 이유는 어떤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둘 다 영향을 그 추이니스에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다음 두 가지의 프로세스 디자인 한번 고려해 봅시다. A라는 레시피와 B라는 레시피. identical form, 자, 이거 form이 아니고 from이네요. 자, 제가 잘못 썼네요. 자, A란 디자인과 B란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다 동일하다. 즉 추이니스가 똑같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레시피와 B라는 레시피, 즉 제가 디자인이라고 불러도 좋겠는데요. 디자인 A와 B는 어떻게 다르냐? 자, 밑에 그림 보니까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냐? 요 함수 관계를 알고 있어. 즉 베이크 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이니스는 나빠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추이니스를 원하면 이 정도로 베이크 타임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븐의 템퍼레처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래서 템퍼레처하고 추이니스의 관계를 보니까 대충 이렇더라. 오케이. 자, 그런 상태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어떻게 그려졌냐면 특정한 시간 동안 구웠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템퍼레처와 추이니스의 관계고요. 이 왼쪽 그림은 특정한 템퍼레처를 유지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타임과 추이니스의 관계를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베이크 타임과 어느 정도의 오븐 템퍼레처를 하는지를 딱 결정하면은 추이니스가 하여튼 결정 날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A는요 24분 동안 굽고
온도는 240도를 하는 레시피고요. 디자인 B는 온도는 좀 짧게, 굽는 시간은 조금 짧지만 온도가 높아. A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거고, 디자인 B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굽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추이니스는 동일하다면, 고객은 추이니스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So, which process recipe should we use?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우리 이 제과 회사의 공식 프로세스로 정할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결론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인데요. Some issues of operator.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한 사항은 뭐냐면, 이 빵을 굽는, 초콜릿 칩 쿠키를 굽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 예를 들면,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다, 작게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레이닝을 막 잘 못 받은 신입 직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인건비도 좀 싼 인건비로 아주 미숙련자를 우리가 고용했다. 혹은 또 그 회사 내에서 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다른 responsibility, 다른 일들로 막 바쁜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some issues of operator may make it likely that the baking time can vary plus minus 1 minute from the recipe and or the actual oven temperature can vary plus minus 10 degree. 즉 우리가 몇 분 동안 구우라고 가이드라인을 줘도 그 오퍼레이터가 실수로 1분을 더 길게 혹은 1분을 더 짧게 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뭐 특정한 온도를 딱 세팅을 하려고 했지만 10도 더 뜨거울 수도 있고 10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크의 어떤 뭐 이 오븐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좀 우리가 이게 변동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즉 우리가 온도와 이 시간을 뭐로 세팅한다고 해도 늘 거기에는 변동이 있다. 왜냐? 방금 얘기했던 less training, 뭐 low wage rate, 혹은 other responsibility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은 있다.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and ignoring the effect of variation, it seems as if this choice does not matter. A냐 B냐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추이니스, 이 커스터머 퍼스펙티브가 추이니스인데 추이니스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However, 그러나 keeping the effect of variation, 이 변동성의 영향, 어디서의 변동성이냐면 baking time, actual baking time in mind, it reveals 이 baking time 뿐만이 아니라 이 템퍼레처에서의 변동성도 있는 건데요.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it reveals that going for the 21 minutes baking time. 자, 요거지. 요거. 즉 디자인 B를 말하는 거네. 280도에 맞추고 21도에 맞추는 이 디자인 B라는 것은 좀 리스키하지 않냐. 리스키인데보다 왜 A에 비해서 B가 좀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자, A 먼저 보면요. 24도를 맞춰도 약간의 변동성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면 어떨 때는 추이니스가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추이니스가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어디를 하든 그렇습니다. 여기 한다고 해도 이게 올라가면 여기고 이게 올라가면 여기니까 요 높이의 차이만큼 추이니스의 변동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타임과 추이니스의 관계는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동의 영향이 같아. 별 차이가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오른쪽 보세요. 240도에 세팅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뭐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추이니스의 변동이 요 높이에서 요 높이죠. 얼마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280도에 세팅했는데 한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여기고요. 이게 올라가면 여기야. 이 차이가 훨씬 더 크지. 즉 그렇게 생각하면
추이니스의 변동을 크게 야기할 수도 있는 레시피는 어떤 거죠? B가 되게 위험하고 차라리 이 A가 좀 더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좀 얘기하면 We can formalize the concept of robustness. 자, robustness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좀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By looking at the two-dimensional plot.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컨투어 플롯인데 이 컨투어 플롯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등고선이죠. 등고선. 여러분 지도 같은 거 보면 등고선에 이렇게 막 여기가 산 꼭대기인데 막 이렇게 높이가 같은 곳을 이렇게 막 그려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도상으로 따지면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 그게 등고선이죠. 자, 등고선을 보자. Showing a set of lines that correspond to time temperature combination. time과 temperature의 combination을 나타내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됐다.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기가 타임 축이고 여기가 템퍼레처인데요. 지금 아까 디자인 A가 뭐 몇 분 동안 굽고 몇 도에서 하자 그랬고 디자인 B는 몇 분 동안 굽고 몇 도에서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이제 등고선으로 어떻게 그렸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선이 있죠. 이 선은 추이니스로 따지면 추이니스가 19라는 추이니스가 나오는 그 온도와 시간의 컨비네이션은 여기서 조리를 해도 되고 요런 레시피 이런 모든 레시피들은 전부 다 추이니스가 19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선을 그었더니 다음과 같더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5, 16, 17, 18, 19의 추이니스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아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여기다가 시간을 세팅했지만 이렇게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온도를 여기다가 세팅했지만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템퍼레처의 온도도 변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시피의 어떤 타겟 값은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A하고 B하고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A가 더 안정적이죠. 왜냐? 여기 해봐야 17과 18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이야. 근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했을 때 여기 했을 때는 막 14, 15, 16, 17, 18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이니스가 크게 변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A라는 요 프로세스가 훨씬 더 로버스트하다. 자, 이때 로버스트란 말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We can afford a variation in the input parameter without suffering a variation in the output. 자, 아웃풋의 추이니스. 이게 아웃풋이 이제 추이니스죠. 추이니스인데 이 추이니스의 변동에서 고생하는 거 없이 인풋 파라메터는 뭐야 지금? 타임하고 템퍼레처지. 이 두 가지의 변동을 우리가 충분히 허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풋이 변동하더라도 아웃풋이 변동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로버스트 하도록 우리가 이 프로세스의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이런 이슈는 사실은 이제 통계학과 이 품질 경영이라는 이 주제가 접목이 돼서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재미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건데요. 지금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제가 개념만 살짝 설명했습니다. 로버스트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많이 개발됐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